국민의힘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로 홍준표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강원지사 후보에는 한 차례 컷오프 당했던 김진태 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연구원으로 참여한 연구센터와 관련해 경북대는 정 후보자의 아들이 연구원으로 임명된 자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코로나로 취소됐던 전국 지역 축제들이 3년 만에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집에서 방콕 하다가 오늘 와봤더니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 만족해요. 숨진 채 발견된 창신동 모자 사건과 관련해 숨진 아들이 종로구청을 직접 찾아가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구청 측은 거주지 방문 조사 없이 2달 뒤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통보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여야가 검수완박 중재안을 일단 봉합하고 빠르게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요, 대구시장 후보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지한 유영하 변호사 그리고 김재원 전 최고위원을 물리치고 홍준표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또 강원도지사 후보엔 윤석열 당선인 선대위 출신이죠. 황상무 전 KBS 앵커 대신 단식 투쟁으로 기사회생한 김진태 전 의원이 확정됐습니다. 먼저 정한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6월 1일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로 홍준표 의원을 확정했습니다. 홍 의원은 현역 의원 출마, 무소속 출마 이력 등 10% 감점을 받고 49.46%를 얻어 각각 26.43%와 18.62%를 기록한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유영하 변호사를 꺾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후원회장으로 내세우며 박심 공략에 나선 유 변호사는 김 전 최고위원과 후보 단일화를 통해 막판 역전을 노렸지만 불발되면서 판세를 뒤집지 못했습니다. 본선에서 승리하게 되면 대구 미래 50년 준비에만 4년 동안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지사는 김진태 전 의원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TV토론을 주원해 이른바 윤심 후보로 꼽히던 황상무 전 앵커는 정치 신인 가산점을 받고도 45.88%에 그쳐 58.29%를 기록한 김 전 의원에 패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과거 5.18 역사 왜곡 발언으로 공천에서 배제돼 단식 투쟁까지 했지만 해당 발언을 사과하고 경선을 치른 뒤 기사회생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본선에서 맞붙을 민주당 이광재 의원을 겨냥했습니다. 저나 그 이광재 후보나 정말 우여곡절 끝에 또 이렇게 본선에 오르게 됐으니 이제 한번 정말 멋진 승부, 도민들의 선택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군대를 갔다 왔고요. 또 전과가 없습니다. 3파전으로 치러진 제주지사 경선에서는 허양진 전 제주대 총장이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로써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를 모두 확정하고 본격 선거체제에 돌입합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송영길, 박주민, 김진애 이렇게 서울시장 경선 후보 3명을 우선 확정했습니다만 반발도 있습니다. 왜 아직도 박영선 전 장관이 참여할지를 기다리냐는 겁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중으로 결정하겠다는 공지만 냈을 뿐 아직도 서울시장 경선 최종 후보를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어제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 김진애 전 의원 3명을 우선 확정하고 박 전 장관의 결정에 따라 4명 경선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그분이 수락을 하면 그분 포함 4인이 되는 거고요. 그분이 수락이 안 되면 그냥 3인으로 가게 될 겁니다. 박 전 장관은 어제 SNS에 항암 치료 중인 어머니 사진을 올리며 어머니와 정치, 지금 여기에 대한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상황이 참 난감하다는 입장만 밝힌 상태입니다. 박 전 장관의 출마 답변만 기다리는 상황에 다른 후보들은 반발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해도 너무한다고 불만을 표출했고
김진애 전 의원은 박영선 전 장관에게 하이패스 특혜를 주는 이유가 뭐냐며 비대위의 결정은 이상하고 반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후보들은 또 경선 과정에서 토론회가 한 차례도 없다는 점을 두고도 생전 처음 보는 변칙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원칙 없는 경선에 경선 흥행은커녕 오히려 자해 행위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단박에 대선 주자로 떠오르던 그 순간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게 중론인데요. 윤 당선인은 이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까요? 그 의중을 짐작해 볼 만한 발언이 전해졌습니다. 먼저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주말인 오늘도 인수위원회 사무실로 출근했지만 여야의 이른바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 자신이 개입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출신 당선인의 언급 자체가 논란을 더 확전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검수완박 중재안을 합의한 것을 놓고 여야는 모두 지지층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게시판에는 법치 파괴 공범이다 등 비판글이 3,000개가 넘게 올라왔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도 중재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탈당하겠다는 등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집단 항의 문자를 보내며 민주당 복귀를 막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설득에 나섰습니다. 국회의장의 타협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 때문에 여기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가장 큰 독소 조항인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를 막아낸 데 의미가 있다며 113석 소수 정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반발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은 기득권을 사수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된다면 법에 따라서 징계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뿐 아니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이 검수완박 중재안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지 중요합니다. 검찰 내부는 당연히 들끓고 있습니다. 특히 6일 지방선거에서 범죄가 있어도 수사를 못할 것이다. 특히 경찰에서 곡소리가 날 거다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지 박건영 기자가 따져보겠습니다.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자 검찰 내부는 들끓고 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등 검찰 지휘부가 총 사퇴했지만 검찰 내부망에는 중재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검사들의 글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당장 40일도 남지 않은 6월 1일 지방선거 관련 수사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선거범죄는 수사와 기소를 6개월 공소시효 안에 모두 맞춰야 하는데 검찰은 이르면 8월부터 선거범죄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한창 수사를 하다가 사건을 경찰에 넘기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김우곤 대구지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지방선거 사건은 접수하고 수사하다 경찰에 넘겨야 하느냐며 경찰에서 곡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선거 수사를 맡고 있다는 수도권 부장검사도 당장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어떤 자격으로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검찰 수사 대상에서 사라지는 4대 범죄에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가 포함된 걸 두고 검찰 수사를 피하려는 여야의 공통된 이해 때문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지낸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은 어제 퇴임사에서 검찰 수사권이 사라지면 우리나라는 부패 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현재 제도에서 서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며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다른 권력형 비리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이 옹벽 아파트 기억하시죠? 제2의 대장동이라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해달라 감사원이 대검에 의뢰를 했지만 역시 검수완박 중재안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지조차 헷갈립니다. 이 부분은 김정근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 요청이 대검찰청에 접수된 건 어제 저녁. 수사를 요청한 건 관련 의혹을 조사해온 감사원이었습니다. 수사 요청은 감사 결과 범죄 혐의를 발견했을 때 받는 절차입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지난 2015년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성남시가 민간업자가 개발하기 쉽게 토지 용도를 바꿔주고 토지 용도 변경 조건인 임대주택 공급도 풀어줬다는 겁니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입니다.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지는 불투명합니다. 여야가 검찰에서 수사권을 박탈하는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제2의 대장동으로 불리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성남시 공무원의 불법 관여 여부가 핵심이지만 검찰은 이르면 오는 8월부터 공직자 범죄 수사 권한을 잃게 됩니다. 뇌물 사건이면 공무원 수사가 가능하지만 직권 남용 같은 직무 관련 범죄라면 수사권이 없는 겁니다. 현재 백현동 의혹 관련 고발 사건 등은 경기 남부경찰청이 맡아 수사 중입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아직 사건 배당 전이라며 범죄 혐의를 확인해보고 직접 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이 스펙을 부풀린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또 나왔습니다. 경북대 프로젝트에 학생 연구원 신분으로 참여를 했고 이 경력을 의대에 편입할 때도 제출을 했습니다만 정작 일한 기록이 없습니다. 최수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2018학년도 경북대 의대 편입 지원 서류입니다. 경력란에 경북대 소속 연구센터가 주도한 프로젝트에 학생 연구원으로 참여했다고 기재했습니다. 자기소개서에는 놀랄만한 새로운 아이디어도 제시했고 연구원으로 당당하게 참여해 2편의 논문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대는 정 후보자 아들이 해당 연구센터 소속 연구원으로 활동한 기록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실에 따르면 경북대는 정 후보자 아들이 연구원으로 임면, 즉 임명되거나 해임된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연구센터의 정신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등 2명뿐으로 정 후보자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정 후보자 아들이 규정에도 없는 학생 연구원으로 경력을 과장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정 후보자 아들은 해당 경력과 실적이 반영된 서류평가에서 대구 경북 지역 대학생 출신 특별전형 합격자 6명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연구원 경력은 정 후보자 아들이 우수한 서류 점수를 받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떳떳하다면 국회의 자료 요청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정 후보자 측은 아들이 연구원으로 근무했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경북대가 임명한 연구원이 아니라 연구센터가 용역을 준 사업단의 연구보조원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이현수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네, 2번은 안 당해. 홍준표 의원인데 2번은 안 당했잖아요. 네, 윤심을 겨냥해서 한 말이죠. 네. 홍준표 의원이 운영하는 청년의 꿈 홈페이지에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지사 후보 경선에서 민심에선 앞섰는데 당심에 밀려졌다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홍 의원이 2번은 안 당한다 이렇게 답변을 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2번이라는 거, 이 선거는 어떤 선거를 얘기하는 거죠? 지난 대선 경선에 이어서 이번에 대구시장 경선까지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홍 의원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여론조사에선 윤 후보에게 앞섰지만 당심에선 밀려 패배한 바 있죠. 대구시장 경선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박심, 윤석열 당선인의 윤심을 내세운 후보들에게 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100분의 1도 안 되는 당신만으로는 대선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마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구시장에 출마하냐.
근데 후보로 확정이 됐으니까 좀 불편한 감정이 해소될 법도 한데 그렇지도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공관위 발표 직후에 홍 의원 경선 승리 소감을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4년 경남지사 경선 때도 내가 경선에 이기고 최고위원회에서 2주간 잡고 확정을 안 해줬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그래서 없습니다. 네, 홍 의원 후보 확정 직후에 올린 SNS에서도 박심, 윤심파리에 걱정을 했지만 자신을 선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보니까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경선이 지금 윤심 논란으로 시끌했어요. 네, 경기지사 특히 후보에서는 그 윤석열 당선인의 대변인을 지냈던 김은혜 의원이 선출됐는데요. 네, 경쟁했던 유승민 전 의원, 윤석열 당선자와의 대결에서 진 것이다. 자객의 칼에 맞았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윤심을 정면으로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네, 마침 저희가 잠시 후에 김은혜 의원이 나오니까 직접 요거 물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5+알파, 이건 무슨 숫자인가요? 네, 현역 국회의원이 지방선거 후보로 확정돼서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김은혜 의원의 지역구 경기 성남 분당갑부터 경남 창원, 대구 수성을 충남 보령 서천, 그리고 강원지사 후보로 전략공천을 받은 이광재 민주당 의원의 원주 갑 지역까지 모두 5곳이고요. 민주당 경선에서도 서울, 경기, 제주, 전북 등 현역 의원들이 경선에 참여하고 있어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저도 이게 좀 헷갈리는데 현역 의원이 사퇴를 하면요, 이번에 무조건 보궐선거를 하는 건가요? 네, 공직자가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사퇴해야 되는 시한이 있는데 그 시한은 5월 2일입니다. 4월 30일 전에 사퇴를 하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지지만 5월 중에 사퇴를 하게 되면 내년 4월에 치러지게 된다고 합니다. 언제 사퇴하느냐에 따라서 지역 국회의원이 없이 1년 정도를 보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개선이 복잡한 게 이제 대선이 치르자마자 지방선거 있고요. 국회의원 보궐선거 있으니까 의석수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홍준표 의원이 이제 출마하면서 치러지게 될 보궐선거 같은 대구 수성을 같은 경우에는 경선을 함께했던 김재원 전 의원이나 유영아 변호사 모두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뭐 그럴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아직은 대구시장 경선, 당내 경선에 오로지 매진해야 되지. 대구시장을 했던 사람이 지역구 출마하는 게 정말 이게 마땅찮은지 제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 선거에 전념하고요. 민주당에서는 보궐선거에 이재명 상임고문 등판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심심하시냐 그러면 심심할 게 하나도 없다. 정책 공부하시고 책 보고 이렇게 하고 계셔서 그런 지금 정치 현안에 대한 뉴스는 보고 계시겠지만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판이 커진 지방선거, 지역을 위해 일할 인물이 누군지 꼼꼼하게 살펴볼 시간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숨진 채 발견된 창신동 노모와 아들에게 국가는 최소한의 삶도 보장해주지 못했습니다. 법에 따르면요, 생활급여를 신청할 경우 사회복지 공무원이 생활 실태를 조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작년 말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자가 생계급여를 신청했을 때 누군가 단 한 차례만 들여다봤다면 어땠을까요? 서류상 집 한 채를 가졌대도 직접 눈으로 봤다면 다른 결정이 나오지 않았을까? 서주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흘 전 서울 창신동 주택에서 80대 노모와 숨진 채 발견된 50대 아들. 아들은 지난해 12월 종로구청에 직접 찾아가 긴급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 생활고를 겪고 있다며 도와달라 한 겁니다. 구청 측은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제안했고 곧바로 신청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2달 만인 지난 2월 모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모자의 추정 사망 시점 약 한 달 전입니다. 이들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거주지 방문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구청 측은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 현장 조사 최소화 지침이 내려져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하기 전이라고 하면 그 현장에 대해서 자료가 맞는지 확인을 하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현장을 나갈 수가 없다. 쓰러져가는 집에 살며 노모가 받은 월 55만 원의 연금이 전부였던 모자.
수급자로 지정되려면 2인 가족 기준 월 소득이 97만 원을 넘어선 안 되는데 정부가 모자의 재산을 환산해 산정한 월 소득은 310만 원대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수급자 선정 과정이 너무 서류에 의존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지나치게 공적선 산망 안에 떠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검증을 하고 그 이후에 좀 현장 조사가 진행이 되는 문제점이 있는. 아들이 구청에 찾아와 보낸 구조 요청 신호가 답을 못 받는 사이 아들과 노모는 차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줄줄이 취소됐던 지역 축제들이 3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꽃, 나물, 봄. 봄 내음이 가득합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알록달록한 꽃들이 공원을 가득 메웠습니다. 곳곳에 마련된 포토존에선 꽃을 배경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담아봅니다. 하나, 둘, 셋. 코로나 사태로 2년 연속 취소됐던 꽃 박람회가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관람객들은 화사한 봄꽃 향기를 만끽하며 코로나로 지친 마음을 달래봅니다.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집에서 방콕 하다가 오늘 와봤더니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 만족해요. 취나물과 두릅까지 푸릇푸릇한 제철 나물이 손님을 맞습니다. 이거 취나물 한 박스 얼마예요? 박스 25,000원이거든요. 역시 2년 연속 취소됐던 산나물 축제도 열려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좋을 때니까 사다 냉동실에 넣어놓고 내년 이맘때까지 먹어요. 나물이 참 좋아요. 네, 그래서 오늘 부부끼리 한번 놔드릴 겸 한번 나와봤습니다. 지난해엔 행사가 온라인으로만 진행됐는데요. 올해는 산나물을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양평구는 축제 기간 6만 명 넘는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게 곧 종식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완전히 이제 마스크를 벗고 많은 사람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다음 주엔 전남 한평 나비축제가 시작되고 5월엔 남원 춘향제와 강릉 단오제 등도 연이어 열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일상 회복의 속도를 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들도 기지개를 켜고 손님 맞이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이 채 3주도 안 남았습니다. 경남 양산 사저엔 벌써부터 방문객들 발길이 이어지는데요. 주변 부동산값까지 들썩입니다. 홍진우 기자가 가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머무르게 될 평산마을 사저. 주말을 맞아 방문객들 발길이 이어집니다. 사저 주변을 거닐며 구석구석 살펴봅니다. 주말 맞이해가지고 뭐 대통령 사저 이쪽 구경 한번 오고 싶어가지고 지역 발전 같은 경우도 아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편안히 사셨으면 좋겠어요. 예, 고생하셨잖아요. 사저는 조경 공사만 남겨둔 상태로 입주 준비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기존 매곡동 사저에 있던 짐들과 경호동에 쓰일 집기들이 옮겨졌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이삿짐을 확인하고 사저를 둘러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사저를 가는 길목엔 방문객이 몰릴 걸 대비해 도로 확장 공사가 한창입니다. 인근 상권과 부동산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사저로 들어가는 길을 따라 새로운 건물과 가게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말씀이세요. 난리 났어요, 이 동네 지금. 카페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동네 자체가 크게 집이래. 토지나 주택 구입 문의가 이어지면서 1년 전보다 호가는 2배 이상 올랐지만 매물 구하기가 힘듭니다. 전원주택지를 지을 만한데 매물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 그런 게 많죠. 대통령이 이쪽으로 오신다 이러니까 호가를 많이 올렸어요. 반면 사람들이 몰리는 게 반갑지 않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우리가도 막 돌아서고 나와서고 막 생각하는 주민들은 이거 말도만 하고 그러지 지금 말도 안 해서 그렇지. 퇴임 후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던 문 대통령. 낙향까진 채 3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네, 6월 지방선거에서 특히 정치적 의미가 큰 곳이죠. 경기도지사, 국민의힘에서 먼저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김은혜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이 바쁘셨죠? 목이 다 쉬셨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 만나 뵐 때요. 마이크를 쓰면 선거법 위반이라서 그냥 생 목소리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는데 이제 유승민 후보가 쓴 글 보셨죠? 아, 네. 네, 자객이라는 평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유승민 후보님께는 제가 감사드려야 해요. 저희 국민의힘 이번에 경선이 항상 품격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고 저한테는 정치적으로 가장 큰 선배이자 제가 존경했던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이렇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윤심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실 건가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윤심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민심을 잡으러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민심과 당심이 분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저같이 부족함이 많은 사람도 선택해 주신 건 본선 경쟁력이 누가 있을까라는 점에 착안을 해주신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국회 입성 2년 만에 도지사 후보까지 오셨어요. 네. 그러면 그 대장동 저격수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이 대장동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후속 대응을 하실 생각인가요? 대장동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경기 도정이 저는 공정과 상식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기본 금융, 기본 주택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 경기도민에게 돌아가야 할 건 기본 상식으로 임하는 도정일 것 같다. 그래서 경기도는 젊습니다. 그래서 젊고 역동적인 후보가 필요하고 서울보다 더 잘 사는 경기 그리고 서울보다 아이를 더 잘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그런 경기도가 되도록 말보다 발이 더 빠른 저 같은 사람이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장동과 관련해서 약간 원론적으로 들리긴 합니다. 민주당 후보는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근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금수저다 흑수저다 그 싸움이 될 거다. 이 금수저는 이제 김은혜 의원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실 텐데요.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하실 건가요? 네. 저에 대한 정보가 아직은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어려운 학창 생활을 보내면서 이제 제가 집안에서 힘들게 보냈던 시절이나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차치하고 나서요. 경기도민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유년 시절을 가졌나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경기도민의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누가 해결사이냐를 경기도민은 이번에 보고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김동연 후보님께 그러면 과거에 실패한 경험마저 경륜으로 포장할 수 없다라고 제가 묻는다면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못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지난 5년에서 특히 초기의 부동산 정책 실정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결정권자였다고 하면 어떤 답변을 하실까요? 그런 면에서 본선에서는 누가 진정한 경기도를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해왔고 그리고 현장에서 뛰었던 사람인지 판단의 잣대를 드릴 수 있는 장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굉장히 좀 자신감 있는 답변을 내놓으셨는데 사실 경기도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선 때 윤석열 당선인도 이재명 후보한테 진 지역입니다.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전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그리고 총선에 비해서는 경기도민분들이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난 패배는 상당히 뼈아팠죠. 경기도에서는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만으로 경기도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새 정부로부터 철도를 까는 것 그리고 도로를 잇게 하는 것 광역버스를 추가로 놓는 것은 힘 있는 여권의 후보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의 향상 그리고 세계적인 최고 경제 수도의 대한민국 경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가 그 역할을 자임하고 싶습니다. 연결되는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윤심은 아까 아니라고 하셨는데 대통령 집무실에 경기도 청부서를 들고 가겠다는 말씀하셨어요. 윤심하고 좀 다른 각도로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역대 경기도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업적들은요. 대통령과의 또는 정부와의 그런 조율로 태어났습니다. LG 공장이 들어간 것도 그렇고요. 판교가 만들어진 것도 그렇고요. 결국은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과 도지사와의 그런 협력화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과거 임창열 지사 시절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당시에 이런 두 분이 막판에 타협이 있지 않았으면 그 지금의 경기의 발전은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실질적으로 정쟁으로 가는
즉 누군가의 인연을 강조하는 과거로 이번 선거를 가실 것인가, 아니면 GTX를 타고 미래로 가는 경기를 선택할 것인가는 제가 본선에서 충분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여쭤봤어야 되는데 철의 여인이라는 컨셉을 들고 나오셨는데 뭐 이미 얘기하셨어요. 철도 까는 여인이다라는 뜻이 있다고. 지금 이제 GTX 얘기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공약 가운데서 교통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저희가 이제 30분 경기, 출퇴근 30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워낙 경기도는 아침에는 정말 파김치가 되는 고통 같은 교통이 있고요. 그리고 밤에는 식사를 하다가도 10시 반에는 막차 때문에 나와야 되는 신데렐라 같은 그런 애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 문제와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문제, 적어도 발 뻗고 편안하게 가족과 쾌적한 환경을 내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경기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시간 때문에 빠르게 질문 드렸는데 역시 방송인 출신이어서 빠르게 답변을 하셨어요. 짧게 이런 도지사가 되겠다 한 말씀 하신다면요. 제가 이제 청와대에서 국정운영을 경험하면서요. 그리고 기업에서 제가 마케팅과 전략을 짜면서 중요하게 체득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거죠. 같이 체감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경기도민의 삶과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제가 실질적인 대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후보로 다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김은혜 의원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크라이나에 의용군으로 간 한국인이 사망했다. 정부가 이 첩보가 사실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현지에 있는 우크라이나 의용군을 통해서 취재해봤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남부 요충지 마리우폴 점령을 선언한 뒤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러시아군. 이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국경을 넘어온 각국 의용군들도 전선 곳곳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인 의용군 2명이 사망했다는 첩보가 유관국을 통해 입수됐다고 우리 정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된 4명과 그의 가족 등에게 연락 중이지만 생존 여부는 모두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해군 특수전전단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 씨는 가족 등을 통해 무사하다고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와 연락이 닿은 한국인 의용군 A씨도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답이 돌아왔고 한국인 사망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A씨는 현지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의용군이 정부가 파악한 인원보다 훨씬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일단은 정식 등록을 하신 분들이 한 20명 정도, 그분들의 개인정보나 뭐 이름이나 이런 걸 저희도 알 수는 없고요.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국민들에게 조속한 출국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내일이 프랑스 대선인데요. 결과에 따라서 국제사회가 한 번 더 요동칠 수 있습니다. 친러시아의 극우 성향이죠. 르펜이 현 마크롱 대통령을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위기감을 느꼈을까요? 마크롱 대통령은 셔츠 단추까지 풀어헤쳤습니다. 세계를 가다 김윤종 특파원입니다. 셔츠를 풀어헤치고 가슴털을 드러낸 채 휴식을 취하고 글러브를 착용한 뒤 가드를 올리고 주먹을 뻗습니다. 지난 대선 1차 투표에서 극우 성향 르펜 후보에게 5%포인트 이내로 쫓긴 마크롱 대통령은 젊은 유권자 마음을 잡는 데 비상이 걸렸습니다. 두 후보의 격차가 줄어든 가운데 20, 30대는 생필품과 부가가치세이나 30세 이하 근로세금 감면 등의 민생 정책을 내세운 르펜 후보를 6에서 12%포인트 더 많이 지지합니다. 파리에서 르펜 지지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인종차별, 반이민 발언도 서슴지 않는 극우 정치인이란 비판에도 불구하고 르펜 지지율이 오른 이유를 물었습니다. Marine Le Pen a sensiblement augmenté depuis 5 ans. Je pense que c'est d'abord le niveau de vie des Français qui baisse et le déclassement des classes moyennes qui baisse. Donc ils n'ont plus d'autre solution que de voter pour une candidate qui a des propositions assez démagogues mais qui leur parle assez facilement. Et le quinquennat de M. Macron ont perdu confiance en la politique, ne se sentent pas forcément entendus parce qu'on a une grande proportion quand même de gilets jaunes et beaucoup de gens qui ont voté
on va dire extrême droite comme vous le présentez là, et aussi extrême gauche. 탈라토, 반이유를 지향하는 르펜 후보의 돌풍에 서방국들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친러시아 성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Complètement le contraire des positions que vous avez historiquement tenues. Vous avez été, je pense, l'une des premières responsables politiques européennes, dès 2014, à reconnaître le résultat de l'annexion de la Crimée. 예상보다 길어지는 전쟁과 러시아 제재 속에 치솟는 물가가 표심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Sanction contre lequel, avec laquelle je suis en désaccord, c'est le blocage de l'importation du gaz et du pétrole russe. Pourquoi ? Parce que je pense que ça n'est pas la bonne méthode, ça n'est pas ce qui fera du mal en réalité à la Russie. 두 후보의 격돌로 프랑스 사회는 반으로 갈라진 가운데 내일 등장할 선거 승자가 누가 될지 프랑스를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채널A 뉴스 김윤종입니다. 전쟁난 조국을 떠나 타지에서 맞는 첫 봄 어떨까요? 지난해 여름 입국한 아프가니스탄인 377명이 전국 곳곳에서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있는데요. 남영주 기자가 만났습니다. 머리에 히잡을 두른 학생들이 아파트 단지를 나섭니다. 3355 대화를 나누며 통학버스에 오릅니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등교를 시작한 아프간 특별 기여자 자녀들. 고3 학생들의 한국 문화 수업 시간입니다. 과일 그림과 이름이 적힌 카드 앞에서 모형 지폐를 들고 서 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보세요.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상황을 가정해 한국 문화를 익히는 겁니다. 한국어 실력은 간단한 인사를 주고받는 수준. 한국어 조금 어려워요. 어렵지만 배우고 싶어요. 얼마 전 환영 편지를 건넨 한국인 친구에게 답장도 써줬습니다. 한국어로 답장을 이렇게 써줬어요. 편지를 너무 잘 써줘서 감동을 받았어요. 작업복을 입고 퇴근하는 하피즈 압돌 씨. 선박 엔진 업체에서 전기 설비를 배우고 있습니다. 취업한 지 한 달밖에 안 돼 나사를 조이고 기기를 확인하는 모습이 아직 서툽니다. 한국에 오기 전 그는 아프간 한국병원에서 7년간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خود کمپانی است رئیس ما سوپروایزر بخش است همکارا هستن همیشه راهنمایی میکنن همیشه کمک میکنن مشکلی نیست 친구 같은 나라 가족이 되고 싶은 나라. 하피즈 씨와 함께 온 자녀는 4명. 요즘은 집에서 게임하는 재미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 게임 좋아해요? 네, 나는 코리아 한국이에요. 하피즈 씨를 포함해 이곳 울산에 정착한 아프간 특별 기여자와 가족은 29가구 157명. 지난해 8월 입국한 377명은 충북 진천과 전남 여수에서 적응 교육을 받고 전국으로 흩어졌는데 울산에 정착한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대기업이 협력업체를 통해 일자리와 주거지를 제공한 영향이 컸습니다. 16세 이하 아프간 축구 국가대표 출신 무스타파 군. 축구 선수를 꿈꾸는 그는 체육 시간이 가장 기다려집니다. 네, 한국 친구 좋아요. 뭐 하면서 친해졌어요? 축구 친구. 모든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일부 학부모가 아프간인 등교를 우려하고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 발급 문제까지 겹치면서 개학하고 3주 만에야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학교와 지역사회도 적응을 돕기 위해 팔을 걷었습니다. 저희 책도 초등학생용을 쓰거든요. 7월까지는 중학생 수준까지의 어휘랑 말이 되게끔 해야 되겠다. 다행히 저희가 또 왔으니까 반갑게 맞아주고 그래야 안 되겠습니다. 아프간 특별 기여자와 가족들에게 한국은 제2의 고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다시 간다, 남영주입니다. 한껏
한껏 따뜻해진 날씨에 나들이 즐기기 좋은 하루였죠. 좀 덥다 느낀 분도 계실 텐데요. 내일도 평년 기온을 훌쩍 웃돌겠습니다. 보통 이맘때 낮 기온이 20도 안팎인데 내일 낮에 서울은 4도나 더 높겠고요. 경주는 10도 정도 올라서 31도로 남부지방은 여름만큼 덥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해안은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요. 이 안개가 유입되면서 수도권엔 이슬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하늘 맑겠지만 중서부 지역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이 14도로 출발하고요. 한낮에 서울 24도, 대전 27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초엔 전국에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그 전까지 건조한 만큼 화재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